네, 이어서 굿모닝 펀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 새롭게 들어가게 된 코너인데요. 분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하시다가 이 펀드와 주식을 함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로 이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바로 펀드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마다, 금요일 이 시간마다 네. 저희가 자세한 펀드에 대한 이야기들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SK증권의 이민환 과장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인데, 일단은 뭐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에 좀 저희가 소개를 받을 만한 펀드, 어떤 펀드인지 먼저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예. 좀 요즘에 가장 핫한 펀드를 좀 가져왔고요. 네. 그 중에서 헬스케어 펀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헬스케어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 헬스케어 펀드가 헬스케어 시장이 아무래도 제일 좋다 보니까 가장 펀드 수익률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 펀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헬스케어 시장이 뭐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네. 이제 인생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00세 시대라고 해서 그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 관련 헬스케어 시장이 그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선진국과 그 신흥국이 이미 시대로 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의료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정복되지 못했던 질병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것도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IT 기술과 융합 과정에서 웨어러블 기기 등 이제 신규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헬스케어에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헬스케어 펀드를 첫 시간에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가실 것 같아요. 고령화로 일단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풀어주셨는데 헬스케어 펀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헬스케어 펀드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준비했던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예, 네네. 먼저 보도록 네. 하죠. 그 준비했던 그림 중에서 네. 그 50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95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네. 50세 인구가 15%부터 30%까지 증가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만큼 이제 저희가 고령화 시대로 빨리 진입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1년 이후 MSCI EM 업종별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 예. 그 15년 1월 1일까지 유틸리티 소재랑 에너지 부분은 언더퍼폼을 했고요. 네. 헬스케어 소비재 부분 아웃퍼폼 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예. 그 헬스케어 부분이 이제 훨씬 더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업종별로 볼 때도 분명히 이제 헬스케어 쪽이나 소비재 쪽이 최근에 좀 많이 어떤 이 수익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펀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헬스케어 펀드들의 특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펀드는 그러니까 국내외 의료기기와 제약 및 바이오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며 건강 증진과 관련된 음식료나 기능성 식품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취급하는 펀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주식형 펀드들은 뭐 IT, 자동차, 산업재, 금융 대형주 비중이 크고 네. 하나의 섹터로 투자하는 비중이 큰데 그 이제 뭐랄까 이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좀 분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국내외 경기 여건이 좀 불확실하고 높은 수익을 바라기에는 그 미흡한 점이 좀 많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헬스케어 펀드는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고 이 기회를 노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 헬스케어 기업의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이제 특허 등이 이제 수출 시장에 까다로운 허가 등으로 인해 더딘 성장을 지금까지 보여왔었는데 네. 국내 바이오 회사는 그 세계 시장에서 아직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예. 다국적 기업들 간의 협업이나 이제 M&A를 통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에 비해서 좀 장점이 이제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 좀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헬스케어 펀드도 보면 이제 뭐 해외 쪽도 있고 보면 국내 쪽도 있고 좀 있는데 어떻게 좀 양상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펀드는 이제 국내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해서 이제 국내 헬스케어라고 하는 펀드명이 붙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그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의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국내 펀드는 변동성 측면에서 해외 펀드에 비해서 이제 열이가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있고요. 이제 성장성과 확장성 면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장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일단은 뭐 해외 쪽으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해외 헬스케어 펀드는 굉장히 안정주라고 보면 좋고 그렇죠. 국내 헬스케어 펀드는 이제 막 크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주 관점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이 헬스케어 펀드들 여러 가지를 좀 꼽아오셨을 텐데 그 전에 투자 포인트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딱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던 헬스케어 시장이 크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시면요. 헬스케어 펀드의 그 세 가지를 제가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왔고요. 네. 그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중에서 제약 분야, 바이오 분야, 의료기기 분야 세 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약 분야를 먼저 들자면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에 성공한 이제 제약업체를 선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제 먼저 전통 제약 시장인 그 ETC,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 시장이죠. 대외적인 변화로 인해서 성장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API, 이제 미용, 성형 등의 성장하는 영역으로 다각화된 토탈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업체에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를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분야를 이제 살펴보면 예. 한국 바이오 업체가 투자 회수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이제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시밀러 산업 진출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 세포제 치료, 백신 분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15년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분야를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성장하는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네.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점차 확장하는 추세고요. 이전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을 우선시했던 그 성장하는 니치 마켓에서 국내 업체들이 70% 이상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보적인 시장 그 장악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다른 이제 신제품을 신제품을 추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종목을 담고 있는 펀드를 이제 고르는 것도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뭐 제약 그리고 바이오, 의료기기 이렇게 좀 나눠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들 좀 살펴봤는데 자 그럼 헬스케어 펀드들 좀 여러 펀드들이 있을 텐데 좀 대표적인 펀드들 좀 수익률도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제가 골라온 펀드는 예. 설정 1년 이상, 그러니까 스타코 100억 이상의 펀드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 수익률 1년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펀드는 그 미래에셋 타이거 헬스케어 상장지수 네. ETF 펀드가 제일 좋았고요. 예. 1년 수익률은 10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았던 거는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주식 종류형 A가 1년 수익률은 84.42%로 두 번째로 좋았고요. 네. 다음으로는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형 A 클래스 A죠. 네. 64.52%로 그 다음 세 번째 수익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번 한국 헬스케어랑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는 국내 헬스케어 펀드에 비해서 프랭클린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는 그 해외 헬스케어 펀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 펀드는 1년 수익률이 한국 헬스케어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39.36%라고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국내외 헬스케어 섹터의 헬스케어 펀드의 어떤 특징을 말씀해 주셨을 때 딱 그 특징이 이 수익률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헬스케어 펀드는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참 좋은 것 같고요. 국내 쪽으로 봤을 때는 1년 수익률이 100% 그리고 84%로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도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수익률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마 지금 주식만 가져가셨던 분들께서는 이 네 가지 중에 그럼 어떤 걸로 지금 투자를 해볼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좀 토픽 펀드를 뽑아보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토픽 펀드는 그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펀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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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물론 수익률은 타이거 그 ETF 펀드가 제일 좋긴 한데 네. ETF 펀드는 보수가 싸기 때문에 싼 게 이제 수익률을 반영이 되고 네. 그럼으로써 좀 수익률에서 그 차이를 두기에는 좀 네. 애매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수익률이 좋았던 미래에셋 한국형 헬스케어 펀드를 좀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자체가 국내에서 그 수익형, 그러니까 이 간접 펀드를 처음으로 시작한 운용사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용사라고 해서 좀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헬스케어 종목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헬스케어 종목보다는 더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랭클린 그 펀드보다는 이제 미래에셋 한국형 헬스케어 펀드를 고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펀드를 좀 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한국의 헬스케어 기업의 부각 가능성의 확대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 아직 낮은 헬스케어 섹터 비중으로 인해서 추가 확대 여력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고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과 미국의 예. 네, 그 헬스케어 섹터 비중을 보시면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헬스케어 섹터 비중이 아직도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좀, 저희가 한국과 좀 미국의 어떤 헬스케어 섹터 비중도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투자 포인트,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뭐 간단하게 5가지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에서 OEM, ODM, 이제 니치마켓 리더, 건강, 기능식품 이렇게 5가지에 그 투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바이오, 뭐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에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건강 기능이라고 해서 건강 보조식품이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그쪽 종목에 투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타픽펀드의 투자 포인트를 조금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류별로 어떤 특징을 좀 볼 수 있을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뭐 제약, 바이오, OEM, ODM, 니치마켓 리더, 건강 기능 그 사항에 대해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주식에 선별 투자하는 것도 이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펀드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별로 본다면 일단은 뭐 수익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년 수익률을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네. 체크해 주시면요. 알겠습니다. 그 수익률 표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네. 그 빨간색이 그 이 펀드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연두색은 그 이 펀드의 BM, 그 한국 헬스케어 지수가 BM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헬스케어 그 BM에 비해서는 지금 언더를 좀 하고 있지만 코스피 BM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산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중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비중을 보시면 예. 현재 아무래도 뭐 주식 쪽에 좀 가장 좀 많이 좀 투자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예, 예. 그 주식 쪽에는 64% 정도 그 투자가 돼 있고요. 네. 근데 유형 평균 헬스케어의 유형 평균이 98%에 비해서는 주식 비중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유동성으로 한 18%를 가져가는 것도 그 향후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기 전에 좀 실탄을 가져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유동성을 보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업종은 좀 어떤 업종 쪽에 좀 많이 좀 주력이 돼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보건의료 쪽이 그 좀 핫하기 때문에 네. 보건의료 쪽에 주로 85%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64%가 주식 비중이었는데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주시면요. 그 특히 이제 메디톡스가 그 비중이 5.25%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네. 셀트리온, 동아소시홀딩스, 부관약품, 바이넥스라는 이 5가지 종목이 아무래도 그 투자, 주식과 그다음에 보건의료 쪽에 투자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종목들로 봤을 때도 뭐 최근에 좀 가장 핫한 그렇죠. 종목들,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핫한 종목들로 좀 많이 좀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시간 첫 시간이었습니다. 굿모닝 펀드 매주 아침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펀드의 투자 포인트를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헬스케어 펀드의 매력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토마토 모닝쇼 이렇게 해서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